오직 당신만을 위한 그림 그 이야기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사연은 우리 아델리아님께서 주신 사연인데요. 제가 한번 좀 읽어볼게요. 아, 그리운 친구들, 지금은 어디에서 잘 지내고 있겠죠? 10명의 친구들과 모임으로 그 많은 인원이 해마다 해외로 여행을 다니며 많은 추억과 에피소드가 생각나서 지금도 피식 웃음 짓게 하네요. 서로 생일을 축하해주며 담소를 나누던 그때가 그립네요. 이런저런 이유로 모임은 해체되어 연락이 닿진 않지만 연말에 친구들을 생각하며 고우의 해바라기 그림이 새겨진 앤티 쟁반을 선물했던 기억도 나면서 아마 그 쟁반을 사용하며 나를 기억할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들 잘 지내고 있겠죠? 그리운 친구들에게 이 사연을 전합니다. 라고 이렇게 주셨어요. 제가 아델리아님 사연을 읽고 떠올린 그림은 보셨어요? 앙드레 보샹이라는 작가가 그린 사람들과 꽃이라는 작품입니다. 1947년 작품이고요. 앙드레 보샹이라고 하는 작가는 우리가 나이브 아트라고 음, 하는 분류로 이렇게 자주 이야기하는 화가인데 정식으로 미술 교육을 받지 음, 않고 화단이랑도 뭐 그렇게 큰 관계가 없이 그냥 순수한 즐거움이나 어떤 인간의 본능 같은 것들을 굉장히 좀 소박하고 단순하게 표현하는 것을 음, 이제 우리가 나이브 아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소개해 주셨던 모제스 할머니. 할머니도 그렇죠. 그렇고 뭐 앙리 루소 뭐 이런 화가들을 우리가 또 대표적으로 꼽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로 좀 밝은 색채를 사용하고요. 일상적인 풍경들을 그리는데 앙드레 보샹이라는 화가의 아버지가 원예사였다고 해요. 음, 그래서 이제 아버지 직업을 따라서 이 화가도 17살부터 원예사 일을 하다가 음, 46살부터 그림을 어, 그리기 시작을 굉장히 합니다. 늦은 나이에. 그쵸. 이제 그래서인지 이 보샹의 그림에는 나무와 꽃들이 굉장히 많이 음, 등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여담이지만 그 건축가 르 네. 꼬르비지에라고 하는 인물이 이 앙드레 보샹의 그림을 굉장히 좋아해서 음, 많이 수집을 하기도 음, 했었다라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이 중간에 커다란 화병이 굉장히 음, 시선을 사로잡죠. 그리고 그 화병을 중심으로 양 옆으로 사람들이 짝을 지어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제 친구분들과 즐거웠던 한때를 추억하신다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제 어떤 꽃 같은 시절을 같이 보냈던 음, 친구들 생각이 나면서 이 그림이 떠올랐어요. 복잡한 어떤 사연이 담겨 음. 있는 그림보다는 보면서 좀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떠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화병을 보시면 그 꽃 말고 그 밑에 꽃병 부분에 가운데 구멍이 이렇게 뚫려 음, 있거든요. 그리고 그 구멍 안으로 어떤 풍경이 살짝 보이는 음, 모습이에요. 어디인지 뭐 그런 게 전혀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뭔가 좀 그림 전체 배경으로 등장하는 풍경을 저 안에다 넣어 놓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저 그림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상상하는 어떤 음, 이데아 같은 것들이 음. 실현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들었었기 때문에 아델리아님의 어떤 친구분들을 떠올리는 그런 예쁜 마음 이런 것들과 분위기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림이라서 이 작품 제가 선택하게 그 되었습니다. 아델리아님께 권해드리고 싶었던 작품은요. 주세페 펠리차 다 볼페도 이름이 좀 길죠. 이태리 작가의 작품이고요. 봄의 목가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1896년에서 1901년 사이에 그려진 작품으로 알려져 있고 굉장히 목가적이죠. 그림 자체가. 봄이 오는 화사함을 굉장히 잘 그려져 있고 이제 꽃이 막 피기 시작하는데 아이들이 나와서 이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요게 이제 영어로 우리 또 그 노래 있잖아요. 즐겁게 춤을 추다가 이대로 멈춰라. 그대로 멈춰라. 그대로 멈춰라. 그래서 링링오 로즈라고 하는 어, 놀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어, 영어로는 그래서 요 노래를 손을 잡고 막 노래를 부르다가 두 개 돌다가 노래가 끝에 재빨리 앉는 요 놀이를 지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앞에는 이제 남자아이가 아마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인지 혹은 동생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꽃을 이렇게 화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씌워주고 있는 정말 온화하고 목가적인 풍경이 잘 들어간 작품인데 이 작품이 농촌의 풍경을 보고 그 그린 거기도 하지만
어릴 적의 기억을 그렸다고 저는 또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도시의 아이들이든 뭐 농촌의 아이들이든 뭐 농촌의 아이들이면 더 했겠죠. 그래서 뭐 그래서 이렇게 신나게 놀고 재밌게 노는 모습인데 이 그림에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림 안에 아이들의 얼굴들이 선명하게 눈, 코, 입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림 안에. 그래서 이 그늘이 아니라 보시면 저쪽에 동그랗게 이제 춤을 추는 아이들 쪽이 빛이잖아요. 빛이 비치는 곳에도 아이들의 얼굴이 눈, 코, 입이 잘 선명하게 그려지지 않거든요. 이거는 그 가서 보고 그린 거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기억을 더듬어서 그린 게 아닐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긴 했지만 이런 옛날의 나의 기억, 즐거웠던 기억. 근데 그 아이가 굉장히 즐겁게 놀았지만 얼굴이 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꼬꼬마 때 놀았던 아이들이 계속 꾸준히 같이 자라왔으면 얼굴이 선명하게 기억나겠지만 잘 생각이 안 나요. 그 애가 누군지. 그래서 그런 모습을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내 어릴 적의 추억을 아련하고 행복하고 순수하고 이런 모습으로 그린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봄의 목가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인 건 아닐까. 그래서 볼페도 얘기를 조금 해드리면 요 밀라노의 이 작품이 현재 이렇게 사실은 원형 그림으로 보관이 되어 있고 전시가 되고 있고요. 이 브레라 아카데미에서 고전 미술을 공부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고전 미술을 했지만 이상적인 거에 관심뿐만 아니라 어떤 이제 현실 모습에 관심을 좀 많이 가졌었대요. 그래서 요 분도 이제 그 프랑스에서 발전했던 우리 점으로 찍는 점묘법이라서 신인상주의라고 하잖아요. 우리 이제 쉐라라든지 이런 작가들이 유명했던 거를 이 이탈리아에서 받아들이면서 요걸 또 이제 좀 분할주의라고 조금 더 이제 정신용어로 얘기를 하죠. 요거를 받아들였던 화가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작품은 제4계급이라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굉장히 이제 그 그러니까 예쁜 모습인데 4계급은 이제 굉장히 가난한 계급의 사람들을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좀 진취적인 그림 이런 그림도 넣었습니다. 두 번째 그렸습니다. 사연은 익명님께서 네.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이것도 징가이드가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까요? 이것도? 네. 우리 익명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시고요. 굉장히 시적으로 잘 써주신 어떤 약간 에세이 같기도 한 사연인 것 같아요. 어린 소녀는 고개 넘어가는 엄마의 뒤통수에 소리칩니다. 엄마, 엄마. 그 소리를 들었는지 엄마는 다시 집으로 와 어린 소녀를 분풀이 하듯 때립니다. 그리고 10원을 주며 간다 한마디 남기고 고개를 넘어 사라졌습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어린 소녀는 소리내어 울지 못하고 힘들게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았습니다. 가지마 엄마. 그날 밤 엄마는 돌아왔지만 며칠 후 아침에 엄마는 또 떠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누구누구입니다. 내년이면 50대 중반입니다. 제 인생에서 흑백으로 보이는 선명한 기억이죠. 내용이 좀 어둡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상하는 화가가 있어요. 옆에 있으면 말없이 안아주고 싶은 모리스 위트릴로라고 이렇게 사연을 제가 우리 익명님께 권해드리고 싶은 작품은 조지 클로젠의 울고 있는 젊은이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1916년 작품입니다. 영국 왕실 전쟁기념관에 현재 보관되어 있는 작품인데 삭막하고 풀이 듬성듬성 나 있는 이 들판에 진짜 아무것도 거치지 않은 여인이 엎드려서 정말 엉엉 울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녀 앞에 이렇게 작은 나무 십자가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을 봐서는 아마도 이 무덤은 이제 그녀가 사랑하는 이가 이곳에 지금 현재 묻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받은 상처가 사실은 되게 쉽게 안 주어지잖아요. 어릴 적에 받은 상처면 더 깊게 남겨져 있는 것 같거든요. 저도 굉장히 사랑받고 자란 아이인데 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하셨기 때문에 저 어릴 때 이제 지금도 뭐 그렇겠지만 아버지 어머니들이 이제 잘못하면 이제 때리잖아요. 때리는데 저 아직도 그 놀러 가서 맞은 그 옆집 그 같이 아버지 친구 집에 아이와 싸워가지고 아버지가 아이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뭐 어린 아이니까 그래서 싸워가지고 그때 아버지가 이제 그 다른 분들 앞에서 저를 이렇게 혼내셨을 때 그 기억이 당연히 혼났어야 되는데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제가 와서 이명님처럼 이런 상처가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참 힘드셨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고른 이유가 이럴 때 그냥 한번
실컷 우셨으면 어떨까? 우시면 어떨까? 라는 것이 이제 운다는 것이 우리 때 이제 저 어릴 때마다 뭐 남자가 왜 울어 뭐 이렇게 창피한 일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또 듣기도 했지만 우는 것이 이 영혼을 회복하는 첫걸음이라고 어디 정신과 의사분들이 하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래서 또 유명한 말도 있잖아요. 우리 아리스토텔레스가 시약에다가 비극을 보는 경험이 카타르시스를 가져다 준다라고 이렇게 유명한 말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과거에는 희극보다는 비극이 더 높은 최고의 예술이라고 하는 평을 받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익명님이 어릴 적의 기억이 흑백으로 남아있다 하셨는데 이 지워지지 않은 기억이겠지만 이 울고 있는 아이의 그림을 좀 보시고 위로가 좀 되셨으면 좋겠고 한번 슬프실 때는 실컷 우셔서 조금 씻어 가셨으면 어떨까? 씻어 버리셨으면 어떨까? 그 순간만을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그림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아무튼 조지 클루젠 그 작가에게 조금 드리면 런던 출신입니다. 런던 출신의 작가고요. 근데 이제 런던 출신인데 프랑스에서 좀 그 작가들의 영향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장 프랑스와 밀레, 바르비종 화파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작가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 이제 파리에서 모네, 그다음에 뭐 마네, 피사로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인상파화가들을 만나서는 좀 영향을 받아서 스타일 자체가 밀레도 영향을 받았으니까 풍경화, 전원적인 풍경 이런 그림이 많은데 요 그림은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는 이 울고 있는 젊은이는 전원적인 풍경은 아니잖아요. 특별한 사연이 좀 있습니다. 요 그림은 그렸던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작가의 살아있을 때 1차 세계대전을 겪었어요. 세계대전을 겪었는데 자기의 딸의 약혼녀가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잃습니다. 딸의 약혼녀가 딸의 약혼녀 딸한테 어떻게 약혼녀가 있어요? 약혼자. 죄송합니다. 아니 물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엔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딸의 약혼자가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잃습니다. 그래서 이 딸의 슬픔을 생각하며 그린 작품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 그 이 그림을 보시고 그 자기의 그런 슬픔들을 생각하셔서 그림 앞에서 우셨다라고 한 분이 굉장히 많이 전해진대요. 그래서 이 작품이 그런 전쟁의 슬픔 그리고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 그런 감정을 담은 작품으로도 유명한 우리 조지 클루젠의 울고 있는 젊은이라는 작품을 조금 권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익명님의 사연을 읽고 떠올린 작품은 아마 또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실 작가의 그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데오 모딜리아니의 푸른 옷을 입은 소녀라는 작품이고요. 1918년에 그려진 작품인데 지금은 개인 소장 작품이라서 미술관에 가서 볼 수 있는 작품은 아닙니다. 이 모딜리아니가 원래는 이탈리아 부르주아 출신 가정의 화가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유하게, 그러니까 부족함 없이 지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어려서 몸이 굉장히 허약했었기 때문에 이제 이탈리아의 따뜻한 남부 도시들을 다니면서 이제 요양을 할 수 있게 어머니가 환경을 만들어 줬었고, 그러다가 1906년에 또 당시에 많은 예술가들이 모이던 파리에 와서 이제 뭐 호텔에서 처음에는 지낼 정도로 그렇게 좀 중산층. 그러게요. 근데 왜 나중에 가난한 화가라고 이제 뭐 되게 알려져 있잖아요. 우리 저기 세탁소에 가서 지냈잖아요. 네. 왜냐면 이 10여 년 정도 시간을 보내면서 화가로서의 입지를 굉장히 탄탄히 다져가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한 화상의 눈에 들어서 개인 전시를 열게 되었는데 이 전시가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 자체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는데 이 갤러리에서 누드화 한 점을 쇼윈도 쪽에다가 이렇게 전시를 해놔서 오며 가며 사람들한테 주목도 많이 받았는데 이제 그 구역을 담당하던 관할 경찰이 저 작품을 내려라. 그래서 이제 약간 외압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전시를 좀 조기 마감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어떤 실패를 겪게 되면서 성공가도에 이제 브레이크가 걸린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점차로 좀 환경이 좋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또 이제 성공하지 못했던 어떤 비운의 화가 이런 이미지를 지금 우리가 갖게 되는데 이 모딜리아니의 작품에 담겨 있는 어떤 고유의 우수에 찬 분위기. 이런 멜랑콜리하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보는 사람들의 감수성을 또 자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작가의 작품을 선택한 이유는 일단 소녀의 모습이 등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좀 밝지가
아는 거죠. 이 소녀가 뭔가 좀 사연이 있는 그쵸. 소녀인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또 음. 저도 이제 그렇게 음. 구석에 서 있는 거에 약간 또 주목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바닥이랑 벽에 그림자가 이렇게 또 음. 져 있는 모습이에요. 이제 저런 것들이 좀 어떤 그늘진 익명님의 음. 사연 이런 것들과 좀 음.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뭐 이제 보통 우리가 소녀를 그린 그림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해맑고 뭐 좀 즐겁고 사랑스럽고 이런 분위기를 떠올리게 되는데, 좀 이 소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어두워 보이는 음. 그런 것들이 좀 저의 마음을 자극했었던 것 같아요. 입고 있는 옷이나 뭐 이렇게 헤어밴드 하고 있는 거, 뭐 그리고 이렇게 공손한 자세 취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로 봐서는 굉장히 가난한 집 아이인 것 같지는 않지만 음. 뭔가 사연이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우리가 이제 모딜리아니의 그림을 보면 그 텅 빈 눈동자 음. 그리고 길다란 목 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주목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감정이 전해진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음. 눈빛으로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모딜리아니 그림에서는 이 눈빛으로 전해지는 감정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어려운 거죠. 그렇죠. 음. 눈동자가 그려져 있지 음. 않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좀 분위기나 감정이 전해진다는 게 굉장히 좀 이 모딜리아니라는 화가의 그림이 지닌 힘인 것 같아요. 음. 뭔가 좀 그런 어떤 그 프랑스어로 깰크쇼즈라고 하잖아요. 어떤 것, 네. something, 우리말로 거시기? 거시기.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전해지고, 그래서 그 어떤 말씀해 주셨던 들려주셨던 그 어머니한테 10원을 받고 음. 이렇게 맞으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계셨던 그 이후의 어떤 모습이 이런 그 모딜리아니의 그림으로 음. 저한테는 좀 떠올랐었기 음.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됐고, 자, 오늘의 맞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사연입니다. 닉네임 이기주의 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시작이 유럽 여행이었습니다. 아는 게 없으니 그저 남들 다 가는 유럽 여행 언젠가 나도 가야지 하고 마음을 먹었을 뿐 크게 목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요. 그치만 넓다는 루브르 미술관은 루브르 앞에 10박 11일을 해서라도 한번 다 보고 싶다는 생각은 한 적이 있네요. 크게 미술에 뜻이 있다거나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공책 첫 장에 필기 실수를 해버리면 수정하느니 찢어버리고 다시 쓰는 성격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취업 전 한 달의 여유 시간이 생겨 인, 아웃 도시만 정하고 무작정 떠난 유럽 여행. 지도를 들고 다니며 여행하던 마지막 시절이었습니다. 지금 와 생각해보면 비효율적인 동선도 많고 봐야 할 것이 있는데 지나쳐온 곳들도 있지만 취업에 성공했다는 자신감과 내 힘으로 유럽에 와 있다는 감격에 그저 좋은 여행이었어요. 그래서 걸려버렸습니다. 약도 없다는 유럽병. 아, 본인은 뉴욕병 있으시잖아요. 전 뉴욕병에 걸렸거든요. 시시때때로 와요. 그렇게 시작된 이탈리아와 프랑스 도돌이표 여행. 아직도 못 본 것이 너무 많아 이제 나에게 유럽 여행은 이탈리아, 프랑스 여행이 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이탈리아가 너무 좋아지고 어떤 때는 프랑스가 너무 좋아지는 본격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여행. 여행 메이트 운은 꽤 좋은 편이라 생각하는데 절친들과 합이 잘 맞는 데다가 맞춰준 것일 수도, 그들의 기호도 나랑 비슷하여 동참해 주신 것일 수도, 마음 상하는 일 없이 나만 안 상한 것일 수도. 즐길 수 있었어요. 이게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호사가 아닌 걸 알게 된 다음엔 더 감사했죠. 그들과 시간이 맞지 않으면 혼자도 떠났는데 혼자 여행은 꽤 해방감이 있더라고요. 스몰톡을 좋아하지 않는 저에게 딱 알맞는 필요한 대화만 있는 여행이었어요. 사실은 더 편하게까지 했어요. 이제는 인정을 해야겠습니다. 혼자가 더 좋아요. 뿌리 깊은 인간 불신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그냥 그런 인간이더라고요. 어릴 적부터 종종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들었던 원망이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무엇이 그들을 서운하게 했는지. 하지만 요즘 조금 당황스러운 것은 혼자가 좋지만 신락 같은 연결은 되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코로나 시대가 가져온 외로움 탓일까요? 그렇지만 딱 신랑만큼
스웨터를 짤 만큼 두꺼운 털실은 안 돼요. 하지만 실낯은 제 기준이고 상대방에게 그걸 요구할 수는 없으니 참 어려워요. 영화에서 봤는데 인간은 섬이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는 섬이라죠. 제 섬은 항상 열려있는 도개교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열고 닫는 건 제 맘. 여행기를 쓰려고 했는데 자아성찰의 시간이 되어버렸네요. 어떤 그림을 골라주실지 궁금합니다. 너무 의식의 흐름대로 써서 죄송해요. 사실 저도 하나 떠오른 그림이 있는데 가이드님들이 골라주시는 그림과 비교해봐야겠어요.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긴 제가 사연이네요. 이주인님께 권해드리고 싶은 작품은 이폴리트 플랑드랑이라는 작가가 1836년에 그린 바닷가에 앉은 젊은 남자의 누드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이 이제 원본은 다른 곳에 있지만 그 습작으로 그렸던 작품이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제목 그대로 이제 좀 바닷가에 누드로 앉아있는 한 젊은 남성의 옆모습을 그린 그림인데요. 사실 이 이폴리트 플랑드랑이라는 화가가 우리한테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는 화가는 아니죠. 그리고 이 작품 자체도 루브르 박물관에서도 정말 신리가 난 쪽 깊숙한 멀리 데 있죠. 전시가 되고 있어가지고 접근성이 그렇게 좋은 작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기주인님의 사연을 읽자마자 가장 먼저 제가 떠올렸던 작품이 이 작품이고 어허. 처음에 생각을 바꾸지 않고 그냥 이 작품을 그대로 소개해드리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작품 자체에 담겨있는 내용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아하. 이 장소가 어딘지도 모르고 저 남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왜 저런 포즈를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전혀 기록이 남겨져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보는 이의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그림인 거죠. 이폴리트 플랑드랑이라는 이 화가는 그 앵그르의 제자이기도 했었던 화가예요. 그래서 이 고전주의, 네. 신고전주의적인 느낌이 나게끔 정말 조각해 놓은 것처럼 이 남자의 몸을 아주 멋지게 표현을 해 두었는데 사실 제가 이 작품을 처음 보게 된 곳도 루브르가 아니라 오르세 미술관에서였어요. 그 몇 년 전에 오르세 미술관에서 남성의 누드를 주제로 했던 전시가 있었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았죠, 그 전시회. 그 우리가 어떤 되게 위대한 작품을 보면 순간 이렇게 충격을 받아서 막 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멍해지기도 하고 이런 스탕달 신드롬이라고 하잖아요. 스탕달 신드롬. 제가 피부로 그걸 느꼈던 첫 번째 작품이 이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책상에다 이걸 붙여주시는구나. 네. 아. 말씀드렸듯이 뭐 전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궁금한 점을 저는 하나씩 좀 생각을 해봤죠. 왜 저러고 있는 걸까? 무릎에 왜 뭔가 좀 고민하는 사람 같기도 하고 슬퍼하는 사람 같기도 하고 뭐 그런 분위기. 피곤한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죄송합니다. 낮잠 같은 네. 걸 자는 걸 수도 있고. 아, 낮잠 어떻게 저러고 자요? 낮잠 본인 저렇게 주무세요? 아니 고전주의적인 그림을 그려야만 했기 고전주의. 때문에 옷을 안 입힌 거지. 아하. 실제로 누드로 저렇게 바닷가에 앉아 저러고 자는 사람 없죠. 저러고 어떻게 자요? 있을 수도 있죠. 아, 홀랑 타요. 큰일 나요. 그래서 뭔가 고민하는 건가 싶었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뭔가 좀 그런 것 같진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뒤에 바다랑 하늘이 같이 그려져 있는데 하늘에서도 먹구름이나 이런 거가 별로 느껴지지 않고 바다도 굉장히 잠잠하고 고요하단 말이죠. 네, 이 1832년에 로마 대상을 수상하고 이후에 그 나폴레옹 3세라는 프랑스 황제가 구입을 했었던 그림으로 또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 나폴레옹 3세도 그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그림을 사지 않았을까라고 추정. 아유, 나폴레옹 3세 황제인데 이런 고민이 있었을까? 아유, 황제라고 고민 없겠어요. 사람인데. 아유, 뭐 그렇긴 하겠죠. 어. 그래도 뭐 원하는 거를 다 했던 사람인데 저 발궈벗고 이렇게 고민할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그 굉장히 좀 아카데믹하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제 물론 이제 뭘 이야기하는지 제 의도는 충분히 전해졌을 것 같아요. 그림 자체만으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몸선이 너무 아름답고 목부터 등이 굽어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약간 알? 알에서 나온 것 같은. 막 깨어난? 네. 박혁거세가 아니고 데미안? 약간 그런 데미안? 느낌. 뭔가 알을 깨고 나오는 것 같은. 알에서 나는 투쟁? 그런 느낌도 좀 아하. 받았고 약간 뱃속의 태아 자세
진짜 아, 태아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는 아하, 모르겠지만 이렇게 아기들이 몸을 아하, 웅크리고 있잖아요. 이제 음, 그런 것도 좀 생각이 들었는데 음, 몸은 너무나 장성해 있는 진짜 음, 완벽한 어른 음, 남자의 몸이고 머리카락도 굉장히 음, 생생하고 음, 이제 팔 모양이나 다리, 뭐 손, 발 이런 거 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실감나게 음, 재현되어 음, 있어서 더 눈이 갔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얼굴 부분에는 굉장히 그늘이 져 있고 무릎에 좀 파묻혀 있기 때문에 표정을 잘 알 수가 없어서 이 그림의 감정선이 음, 무엇이다라고 꼭 집어서 말할 수가 없지만 그래서 더 이기주인님의 사연과 연관돼서 생각을 좀 할 수 음,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남자가 지금 이 바닷가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것처럼 보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혼자이고 싶지 않은데 음, 혼자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러고 있는 걸 수도 있는 음, 거잖아요. 이 사연에 빗대어 작품을 보고 나서는 일단 이기주인님께 이 그림을 드리면서는 되게 외로워 보이는 느낌이 저한테는 좀 강했었는데 좀 이렇게 사람이 저러고 있는 걸 내가 만약에 봤으면 저 왜 그러시냐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옷은 다 좀 어쩌시고, 어, 죄송합니다. 왜 그러시냐. 네, 아까 뭐 이렇게 뛰어들거나 뭐 이럴 네,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좀 가서 말이라도 한번 붙여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음, 들었었는데 이기주인님의 사연을 토대로 해서 이 음, 그림을 봤을 때는 아, 저 남자한테 말 안 시켜도 되겠다. 음, 말 굳이 시키지 말아야겠다. 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음, 그냥 저기 저 사람이 앉아 있구나. 음,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이 저기 앉아 있다는 걸 아는 거 정도면 충분하지 음, 않을까? 음, 그냥 저 사람이 필요하면 와서 나를 부르지 음. 않을까? 뭐 이런 플랜비님이 아주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고개를 들면 혼자가 아니다. 아, 멋있다. 혼자만의 세계를 음, 충분히 즐기고 세계를 만들고 하시지만 플랜님 말씀처럼 고개를 들면 이제 혼자가 아니게 음, 돼서 이제 세계와 어떤 다시 그 신락 같은 연결고리가 생겨나는 음. 그런 식에서 저도 그 비슷한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이기주의님의 작품을 딱 읽자마자 생각했던 작품은 폴 세잔의 카드놀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딱 그냥 폴 세잔이 떠올랐어요. 저는 이기주님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닉네임부터. 그 사가가 폴 세잔인데 이 폴 세잔도 그랬죠. 혼자 있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렇죠? 끊임없이 같은 것을 보고 연구했어요.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끊임없이 가셨던 것처럼.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이기주님이 첫 장을 찢어버리듯이 자기의 그림을 불살랐습니다. 하나 어, 발라보고 아, 이거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다시. 캠퍼스를 찢는다든지 완성을 거의 다 했는데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불을 태워서 그림을 없애버린다든지. 하지만 이 사람도 이제 사람을 그리워하긴 했죠. 특히 이제 그 유명한 이야기가 어릴 적부터 절친이었던 이제 에밀 졸라가 썼던 이제 작품이란 책에서 그 실패한 화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를 자기의 이야기라고 생각한 거죠. 생각을 하죠. 그 누구도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그냥 자기가 읽고 자기다라고 생각을 해서 절교를 선언해버립니다. 그 절친. 그리고는 절교하고 이제 한 번도 안 만났어요. 그런데 에밀 졸라가 이제 먼저 돌아가시죠. 돌아가셨는데 그날 소식을 듣고 작업실에서 한 발짝도 안 나왔다고 해요. 밥도 안 먹고 누구도 들이지 않고 하루 종일 그 안에서만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로 이 성격이 그래서 그랬을 뿐 굉장히 자기의 친구를 아꼈던 사람이었는데 이 카드놀이 하는 사람을 골랐던 이유가 뭐냐면요. 카드놀이는 혼자 할 수도 있어요. 혼자 할 수도 있는데 이 혼자 하는 카드놀이를 그 솔리테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솔리테르를 불어로 바꾸면 솔리테르 이렇게 읽잖아요. 똑같은 단어면 이제 다 프랑스에서 간 거니까. 근데 프랑스에서는 이거를 혼자서 하는 사람, 은둔자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좀 뭔가 언어 유희적으로 재밌더라고요. 영어로 솔리테르는 혼자 하는 그 카드놀이. 하는 카드놀이지만 프랑스에서 똑같은 단어는 혼자 사는 사람이고 은둔자들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혼자 하는 카드놀이는 좀 외롭잖아요, 사실. 그리고 카드놀이는 셋이서 해야 더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말이 없어도 할 수 있잖아요, 또 카드놀이는 그냥 묵묵히.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지금 카드를 남자 둘이서 이렇게 탁 쳐다보고 있습니다.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왼쪽에 있는 그 사람은 담배 파이프를 입고 있고 오른쪽에 사람은 그냥 카드만 묵묵히 보고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게 좀 더 즐겁다.
가끔은 가끔은. 가끔은 카누리 매일 하는 거 아니니까. 매일 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이 카드를 뭐 고스톱 포커를 치라는 건 아니지만 본인의 이제 패를 까서 이렇게 카드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까서 이렇게 제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아하는 분들에게 카톡이라도 패를 던지듯이 가끔 가끔 때. 원하실 때 한 번씩 보내시면 어떨까라고 하는 마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요 세 잔의 카드놀이 한 사람을 좀 골라봤는데 이 카드놀이 한 사람의 작품을 조금 설명드리고 이 작품을 드리면 이 그림이 진짜 유명하잖아요. 그쵸. 이게 오르세미술관에서 또 꼭 봐야 꼭 하는 봐야 작품으로 되는 항상. 마스터피스 중에 하나인데 연작이죠. 이게 연작 유화하고 총 5점을 그렸어요. 5점을 그렸는데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이 하는 버전이 3점, 그다음에 세 사람이 나오는 버전이 2점, 그리고 뭐 습작 대생까지 영국에도 있고 파리에도 있고 뉴욕에도 있고 아마 일본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곳에 흩어 있고 있는데 제가 보여드리는 게 소개시키는 작품은 이제 당연히 파리 오르세인 작품입니다. 5점 중에서 가장 완성도가 높다고 평가받는 작품이고요. 거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마지막 작품이고 작품의 이제 구도를 좀 보시면 이 술병을 기준으로 양쪽 남자가 이렇게 양분을 하고 있어요. 양분을 하고 있고 요것도 이제 이목구비가 아주 자세히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사뭇 좀 진지해 보입니다. 그리고 색깔도 이제 황색과 갈색이 조금 주를 이루는 작품이고요. 세자는 이제 초창기에 같이 이제 인상파 풍경화가들처럼 다니면서 1회 그룹전에 같이 참여했던 화가들이죠. 그런데 이제 요거에 대한 약간 회의감이 있었던 작가죠. 그래서 고향 악상 프로방스로 내려가서 어떤 사물의 근본적인 모습, 좀 단순함을 찾으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말 중에 가장 유명한 그 예술에 관련된 말은 자연 속의 모든 모양은 삼각형, 사각형, 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물의 형태는 구, 원통, 원뿔로 단순화할 수 있다라는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작품에서 딱 우리 가이드님도 한번 보세요. 어디에 그 동그라미 원이 있고 원통이 있는지 보이시나요? 그럼요. 그렇죠. 가이드신데 가이드니까. 당연히 보이시겠죠.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도 한번 이 그림 보시면서 구라든지 구나 원통, 원통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찾아보세요. 원뿔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네. 손도 그 구, 구. 그리고 모자가도 그리고 팔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원통. 그리고 모자도 원통. 그다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워낙 피카소가 또 존경했던 그렇죠. 화가로도 유명하기 그래서 때문에 피카소가 굉장히 세잔을 존경해서 자기의 친아버지보다 위대하다라고 할 정도로 세잔을 존경하면서 그 아비뇽의 처녀들이라든지 이런 입체파에 탄생하게 되는데 제일 큰 영향을 줬던 사람이죠. 이 그림의 뒷이야기가 또 재밌는데 5점을 그렸다고 했잖아요. 한 점이 2012년에 여러분들 경매에 나왔습니다. 이 여러분들 저희들이 뭐 소개해드린 작품들이 경매에 잘 안 나오는데 경매에 나왔는데 얼마에 팔렸을까요? 우리나라 돈으로 2012년에 이 작품이 2억 5천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하나로 하면 2,800억입니다. 누가 샀냐면 카타르 왕국의 공주가 샀습니다. 그리스의 선박 왕이 가지고 있던 그림이었고요.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재산을 처분할 때 이기주인님께 돌아와서 세잔의 작품. 뭐 세잔처럼 성격이 모나신 분은 아니시죠, 사실은 우리 이기주인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지만 모르지만, 남겨주신 글로만 봤을 때는 세잔처럼 그렇게 정말 그렇게까지는 아니신 것 같아요. 그렇죠. 세잔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좀 불편하게 했던 작가예요, 사실은. 근데 뭐 우리 이기주인님은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그 어떤 보통의 그 고민인 것 같아요. 정말 혼자 있기 싶기도 하고 여행을 같이 가고 싶기도 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중에 또 요즘 코로나 시대에
외롭기도 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데 좀 불편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눈도 보이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고민을 보내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네, 그 여행 그런 얘기 하셨을 때 뭐 그들이 다 맞춰준 걸 수도 있다. 뭐 이렇게 가정하신 걸로 미루어 봐서는 맞아요. 충분히 주변 네. 분들하고도 관계 잘 유지하고 계시지 않을까? 맞아요. 뭐 이렇게 좀 느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본인이 맞춰주셨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신 거 아닐까? 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아델리아님, 그다음에 익명님, 그다음에 우리 이기주인님의 사연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래서 재밌네요. 점점 하면 할수록 이거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그 여러분의 사연을 읽는 것도 굉장히 감동적이고 이 사연을 읽고 그림을 고민해보는 시간도 굉장히 저한테 소중한 것 같고 어떤 그림이 어울릴까 해서 참 재밌는 시간을 저도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재밌게 참여해 주시고 같이 이렇게 채팅으로 이야기해 주시고 추억도 공유해 주시고 자기 어떤 이렇게 위로도 같이 음. 사연자분들께 전해 주시고 하는 게 정말 맞아요. 좋은 것 같아요. 네, 우리 모나미 여러분들 정말 마음이 따뜻한 자꾸 입에 안 붙지만 우리 걱정 부자님이 만들어 주신 우리 가족분들의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기주의는 자기가 이기주의인지 모른다. 맞아요. 사연 여러분들. 계속 받고 맞아, 있으니까 사연. 꾸준히 올려주세요. 짧은 감사합니다, 사연도 좋으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카톡 보내듯이 사연 또 보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고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왼쪽이에요. 왼쪽 그림에서 왼쪽. 그게 오른쪽이다. 저기다. 거봐 이쪽 같잖아요. 뿅뿅뿅뿅.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